하여튼 자연계 학생들 출제 범위에 제외되는 게 94년 수능 시행 이후에 처음인데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우리 최 선생님이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의견이나 아니면 좀 비하인드나 아니면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다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교육부에서 네. 그 17개 이제 시도교육청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약 이제 11개 정도에서 기하를 빼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네. 대학교에서 이 기하가 이제 일부 전공이 필요한 과가 있고 네. 이제 불필요한 과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입시의 어떤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또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빼서 네. 먼저 학생들한테 뭔가 그 갈증을 좀 해소를 시켜주겠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게 빼게 된 건데 네.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기하 부분이 빠진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 사실 지금 상태에서도 네. 기하보다는 미적분이 네. 뭐 이제 수능에서 소위 이제 킬러 문제라고 네. 30번, 21번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네. 네. 그게 지금 미적분에서 지금 그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예시로 네. 작년 1등급이 92, 2등급이 88, 그렇죠. 3등급이 84. 네. 예전에는 이런 등급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 이제 92가 나오거나 뭐 96이 나오거나 아니면 80점대로 뚝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네. 점수의 폭차가 컸었는데 그게 이제 없다는 거는 재학생들과 재학생들의 큰 차가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이제 이제 사교육을 좀 많이 받아서 맞아요.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층이 두꺼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96, 100 이 두 문제를 맞추는 건 힘들어도 네. 92까지는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사교육에서 많이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네. 학생들이 어쨌든 성적에 대한 그 등급 평준화는 됐는데 네. 실제로 이제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미적분에서 나온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기하 벡터가 빠져버리면 네. 실제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변별력을 높여야 되니까. 네, 더 레벨이 어려워지고 네. 아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과에서도 네. 부분적으로 전술 자체가 92점까지 맞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학력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하 벡터는 이제 이게 이제 학교에서는 내신에서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또 이 더 부채질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애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집중적으로. 네. 거기다가 사실 뭐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게 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또 사교육이 또 이제 너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요구한 게 선행 수업을 하면 안 된다. 선행학습 네. 금지법 이게 있죠.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자사고 같은 애들은 미리 공부를 또 할 수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또 공부를 못 해요. 네. 그 3학년 때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고 네.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격차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네. 잘 들어간 학교와 잘 들어가지 못한 학교가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네. 조금 조심스럽게 이게 이제 말씀드리죠. 정리하면 수능의 출제 범위에서 기하는 빠지는데 내신에서는 기하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이 이제 수시로 만약에 본인의 목표 전형을 정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라면 기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또 75%에서 네. 80% 늘어났기 때문에 네. 이 기하 부분을 만약에 빼고 이게 또 남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또 집중적인 어떤 또 그 현상 이게 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네, 네. 굳이 이걸 뺄 필요가 있겠는가. 네. 차라리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요. 좀 쉬운 거로 좀 하면 네. 어차피 이거는 아니면 이게 완전히 내신에서 제외를 시켜주는가. 이제 문과 학생들 자체는 함수를 어려워해요. 네. 네. 함수. 제가 이렇게 그 최근에 현장 강의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네. 미분이 사실은 저희 때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벌써 무게감이 있잖아요. 미적분이. 네네네. 그래서 우리 때는 미적분을 참 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사이트가 워낙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 네. 이 강의의 어떤 그런 게 평준화돼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네. 아이들이 얻는 정보가 많아서 미적분이 쉬워요. 네. 근데 이게 함수는 이 정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서 추론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맞아요. 이게 거기에 요즘에 최근에 나온 출제 문제는 경우의 수랑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사실 물어본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함수 자체의 기본은 쉬우나 네. 이 단계가 21번에서 출제가 되면 그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와 같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게 추가가 되면 네. 이게 더 혼란이 커지고 수포자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또 수학하는 애들이 문과 애들은 네. 거의 이제 난 수학을 할 거야 안 할 거로 분리되는 과정. 네. 그래서 수학을 안 보는 네. 수시 쪽에 아무래도 이제 수시가 75, 80%까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네. 그쪽으로 더 많이 이제 쏠리면서 생기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1 엄마들이 뭐라냐면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변별력이 떨어졌고 네. 이제 국어 수학 탐구인데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지금 문과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과 애들은 기하가 빠져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신 따로 수능 따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렵게 낼 거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무책임하게 평가원에서 쉽게 출제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급간에 그나마 4점짜리 한 문제 가지고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 등급 점수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득점이 안 되면 3등급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염려가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지금 이제 이과도 큰 문제가 네. 대학교 가서 도용을 새로 배워야 되나. 네, 그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도용을 지금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수능을 개편하는 거 유예하다 보니까 이 과도기에서 지금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고1되는 학생이 당하는 건데 그 말이 맞는 거죠. 내신 따로 수능 따로 개념이 딱 되는 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아는 내신에서 분명히 2, 3학년 과정에 단위수가 엄청나게 배정이 돼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선행학습 안 하고 그냥 편하게 1학년. 지금 1학년 공통 그 과정은 실제로 수능에 7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해피한 고1 생활을 하다가 2학년 가가지고 이제 그제 써야지 뭐 내신 챙기겠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수학학원 원장님 그 말씀을 제가 전언을 하면 아마 정말 수포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고 전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변화도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항상 언덕 위를 굴러오는 공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능 시험 범위에 대한 이런 어떤 조정은 사실 2016 교육과정에 전면 적용하고 내년에 발표될 수능 개편안의 예비적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깔았다. 포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능이 이렇게 수학이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인문계열 학생들이 함수가 포함이 됐다고 해서 난이도가 너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기하가 빠졌다고 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난이도가 너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변별력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EBS와 연계율에 대한 이번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EBS에 대한 연계율을 올해는 2020년 70% 유지하겠다고 유지한다. 발표했는데 내년도 개편을 종합적으로 개편을 할 때는 EBS와의 수능 연계율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개편안이 EBS 나왔을 때 A안, B안 모두는 그쵸. 연계 안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던 거죠. EBS의 수능 연계율을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는 소스를 일정 부분 공개해서 난이도에 대한 조절, 그러니까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은 최소화하겠다라는 정책으로 저는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우려는 저도 많이 돼요. 학생들도 엄청 걱정하긴 하죠. 네, 선생님. 학생들 중에는 좀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할 학생들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하는 이제 내신 안에 들어가 있고 수능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 선생님 저는 목표 정의 수시가 아니고 정시다. 나는 뭐 수능으로 해가지고 의치대 갈 거다. 그러니까 내신이 뭐 어차피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하는 안 하고 아예 그냥 수능 편제로 공부를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수시와 정시라는 이 두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부담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갈 거면 끝까지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뭐 분당에 무슨 분당 고등학교 애들인데 걔들은 내신이 워낙 좋아서 내신만 끝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모의고사 준비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 결국은 그 내신을 잘 봐서 대학을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내신이다 그러면 내신만 파면 되는 건데 이게 내신이 가다가 무너지게 되면 수능 쪽으로 이제 얼굴을 끼고거리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돌발 현상이 생기면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이제 내신 준비는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내신을 또 쉽게 내냐 이 편별력도 줘야 되니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중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선택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공부를 해보고 자기 내신 등급을 확인한 다음에 어차피 이제 2, 3학년 과정이잖아요. 기하도 어차피 1학년 때는 안 배우니까. 본인이 1학년 공부를 마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형, 다시 말하면 수시의 적합성이 높으면 내신을 해야 돼요. 근데 아니다 이게 방향 자체를 정시로 턴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내신의 기하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메뉴 선택이 가능하게끔 돼버린 거죠.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기하가 이제 3학년 과정에서 개설이 되고 이제 학생이 2학년 과정까지 내신이 충분히 성적을 받은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다른 요소들 다 충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마지막 선택을 그렇게 집중은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학생이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아 나는 이거니까 나는 포기하고 이제 수능만 올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최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이 한 호흡에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변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결국은 제가 볼 때 또 최종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수시하고 정시를 다 겨냥해서 원칙적인 공부를 하는 게 수학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